대통령님께서 일정을 마치고 바로 오십니다. 5분 내 도착 예정입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대통령이라니. 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는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어요. 도대체 김영수는 누구였던 걸까요? 왜 그가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45년 전 감춰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정한 용기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 식당. 평일 오후 4시 조용했던 연회장이 갑자기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45주년을 맞아 37명의 졸업생이 모인 동창의 자리였죠. 이들은 모두 60대 중반, 정장과 고급 시계, 명품 가방까지 누가 더 성공했나를 자랑이라도 하듯 각자의 성공한 노년을 뽐내고 있었어요. 최 사장 요즘 골프 비거리 얼마야? 누군가 웃으며 물었어요. 요즘은 골프채 잡을 시간도 없어. 사업 확장 중이라서 라운딩은 통 못 나갔지. 최 사장이라 불린 남자가 자랑스레 대답했습니다. 연회장은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의 축제로 보였어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반가운 인사, 웃음소리, 그리고 그때 너 기억나냐로 시작되는 추억들. 그런데 그때였어요. 연회장 문이 살짝 열리더니 한 남자가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낡은 셔츠에 물 빠진 바지, 손에는 때가 묻은 서류 가방. 구두는 오래되어 굽이 달아 있었고 머리는 손질도 안 된 듯 부스스했죠. 그가 나타나는 순간 연회장의 소음이 순간 멈췄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고 곧 이어지는 정적. 그리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야, 김영수 아니야. 맞았어요. 그 남자는 바로 김영수. 학창 시절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아이. 누가 기억해주지도 않았던. 솔직히 말하면 자주 괴롭힘을 당했던 존재였죠. 일부 동창들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누군가는 인사하러 다가가다 영수의 차림새를 보고 뒤돌아서기도 했어요. 뭐야, 저런 꼴로 여길 왜 온 거야?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영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아주 차분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가장 구석의 자리에 앉았죠. 식당 직원들이 물을 가져다 주려 하자 영수는 손을 흔들며 사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동창의 모임을 주도하는 이는 박종태였습니다. 그는 익숙한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죠. 그러다 영수의 테이블을 발견하고는 웃음을 머금고 다가왔습니다. 야, 김영수. 살아있었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주소도 없었는데. 동창들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환영의 의미가 아니라 어색함과 조롱이 섞인 웃음이었죠. 종태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회비는 냈냐? 10만 원인데. 아니면 내가 낼까? 영수는 대답 대신 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마치 그 말이 들리지 않은 것처럼요. 그 순간 영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어요. 종태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자리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다시 영수를 흘깃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야, 김영수 아직도 백수래. 어디 신문 배달했다던가. 그렇게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려던 찰나 뜻밖의 장면이 벌어졌어요. 식당 측 관리자처럼 보이는 남성이 급히 안으로 들어오더니 영수에게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대표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별도 지시사항 있으실까요? 모두가 그 장면을 목격했죠.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그대로 진행하세요. 그 말과 동시에 식당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명 조정, 배경음악 전환, 음식 리필 준비까지. 누가 봐도 이 행사의 주체는 김영수였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동창들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정체가 뭐야?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순간 식당 입구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들어왔고 그 중 하나가 영수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일정을 마치고 바로 오십니다. 5분 내 도착 예정입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대통령이라니. 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는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어요. 도대체 김영수는 누구였던 걸까요? 왜 그가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그 순간 영수의 눈빛은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주 살짝 감정이 피어나는 듯 했죠. 오래도록 참아왔던 순간이 드디어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담담해졌어요. 그는 조용히 컵을 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치 모든 걸 계획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영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누군가는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종태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까 영수에게 했던 말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죠. 그때 식당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열을 맞춰 서고 정중한 인사와 함께 대통령이 입장했어요.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영수에게 다가와 두 손을 맞잡았어요. 영수 씨, 오랜만입니다. 동창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동창들은 입이 벌어졌어요. 대통령이 영수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그들이 서로 편안하게 대화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잠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영수님께서 준비한 자리니 제가 방해하진 않겠습니다. 대통령은 다른 동창들에게도 짧게 인사한 후 자리를 떠났어요. 대통령이 떠난 후 연회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처음과 달랐어요. 존경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인 침묵이었죠. 영수는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학창 시절의 아픔, 45년간 간직해온 비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 종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조심스럽고 공손했어요. 영수야, 아까는 미안했다. 우리가 몰라보고 괜히 그런 말들을.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하다기보다는 담담하고 조금은 쓸쓸했어요. 괜찮아. 뭐 예상 못했던 건 아니니까. 그 말에 종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다른 동창들도 조심스럽게 영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대단하다. 우리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됐네.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눈을 반쯤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도 그랬지. 누군가 아프게 울고 있는데 옆에선 다들 웃고 있었어. 말끝에 흐르는 미묘한 정적. 모두가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영수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4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처럼. 영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이크가 있는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에 저 같은 사람도 초대해줘서요. 몇 명은 민망한 웃음을 지었고 몇몇은 작게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단지 옛 친구들 얼굴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45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에 연회장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어요. 종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른 동창들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45년 전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김영수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영수의 기억은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1978년 서울, 낡은 건물의 한 고등학교 교실. 매일 아침 영수는 작은 몸을 움츠린 채 교실 뒷자리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붙어 있는 자리, 그곳이 영수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교실에 들어서는 영수의 어깨는 항상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웠어요. 마주치는 순간 곧 날아올 조롱의 화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야, 또 왔네. 벙어리. 누군가 큰 소리로 놀렸어요. 영수는 대답 없이 고개만 더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꾹 눌려 내려갔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루하루가 이런 식이었죠. 종이 울렸고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수업이 시작되면 잠시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영수를 쳐다보지 않으니까요. 수업 중에 한 번도 손을 들지 않는 영수, 그는 공부는 중간 정도였지만 발표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선생님이 강제로 일으켜 세워 답을 시켰는데 말을 더듬다 결국 아무 말도 못했죠. 그날 이후 선생님들조차 영수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되었어요. 점심시간 영수는 늘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박종태와 그 무리들이 영수의 자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종태는 키가 크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이기도 했죠. 영수는 도시락 뚜껑을 덮으려 했지만 종태가 손으로 막았어요. 왜 먹다 말아? 같이 먹자. 종태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손이 떨려 젓가락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만해. 괴롭히지 마. 최동훈이었어요. 키는 작았지만 눈빛이 따뜻한 아이였죠. 동훈은 공부를 잘했고 선생님들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종태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뭐야, 나석이는. 재미로 그런 거잖아. 재미로 그런 거면 더 나빠. 가자. 그냥 내버려 두자고. 종태는 코웃음을 치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가면서도 영수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던졌어요. 동우는 영수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같이 먹자. 나 혼자 먹기 심심했어. 영수는 놀란 눈으로 동훈을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와 동훈은 늘 함께 도시락을 먹었어요. 동훈은 영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고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곤 했어요. 동훈의 존재는 영수의 어두운 학창 시절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영수야,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만 남을 보거든. 신경 쓰지 마. 넌 괜찮은 애야. 동훈의 그 말은 영수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종태와 그 무리들이 체육 시간에 영수를 표적으로 삼았어요. 농구공을 일부러 영수에게 3개 던지고 팀을 나눌 때 항상 영수를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야, 김영수, 넌 심판이나 해. 못하잖아. 종태의 말에 아이들이 웃었어요. 영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동훈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나도 안 할래. 영수랑 같이 심판할게. 교실로 돌아오는 길 종태가 동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서웠어요. 야, 뭐냐? 왜 자꾸 나서? 동훈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니까. 친구가 혼자면 같이 있어주는 거 당연하잖아. 종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잘난 척은 너도 조심해. 알았어? 그날 저녁 영수는 집으로 가는 길에 동훈에게 말했어요. 그냥 내버려둬. 너까지 괴롭힘 당하면 어떡해. 동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같이 있으면 더 강해지는 거야. 혼자가 아니면 무서울 게 없어. 그 말에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학기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종태와 그 무리들은 동훈에게도 괴롭힘을 시작했습니다. 책을 숨기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체육 시간에 일부러 몸을 부딪히곤 했어요. 동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영수는 알았어요. 동훈도 힘들다는 것을.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5월의 어느 저녁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교실에 깜빡 놓고 온 교과서를 가지러 돌아갔어요. 복도를 지나다 창밖을 바라봤을 때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종태와 그 무리들이 동훈을 학교 뒤편 체육관 창고 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동훈의 얼굴은 창백했고 종태는 험악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수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괴롭힘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종태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동훈은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다리가 떨려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도와야 해라는 생각이 맴돌았지만 몸은 공포에 질려 굳어 있었어요. 가서 선생님을 불러야 해. 영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결국 영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만 멀어지는 동훈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집에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내일 동훈이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지? 미안하다고? 내가 겁쟁이라서. 하지만 다음 날 동훈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최동훈 학생이 무단 결석했습니다. 집에 연락했는데 가출한 것 같다고 하네요. 담임 선생님의 말에 교실은 술렁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동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이 학교에 왔고 선생님들은 동훈의 실종에 대해 조사했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태와 그 무리들은 평소처럼 행동했고 심지어 동훈의 책상이 치워진 후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어요. 영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훈을 본 사람이 종태라는 것을, 그리고 영수 자신이 그것을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죄책감은 영수의 가슴에 무거운 돌로 남았어요. 점점 더 말수가 줄었고 더 고립되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영수는 그 비밀을 가슴에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창회 전날 밤 영수는 오래된 앨범에서 동훈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두 소녀는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영수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동훈아, 나 이제서야 제대로 너의 이야기를 꺼내볼게. 영수의 목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동훈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이번 동창회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야. 그날 이후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꺼내는 자리가 될 거야. 영수는 결심했어요. 마지막 용기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로 돌아와 영수는 연단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어요. 특히 종태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1978년 5월 최동훈이 사라진 날 밤 영수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똑바로 종태를 향했어요. 종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있던 손을 떨었고 그 와인잔에서 작은 덜컥 소리가 났어요. 그날 밤 체육관 창고 뒤에서 동훈이랑 말다툼하던 너. 영수는 종태를 향해 말을 이어갔어요. 난 그날 분명히 봤어.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종태에게 향했어요. 종태는 억지로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야, 영수야, 그게 너무 오래된 일이잖아. 너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닐까? 하지만 영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니, 난 정확히 기억해. 동훈이가 무릎 꿇고 무언가를 빌었어. 너는 그걸 보고도 웃었지. 그 말에 종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 우리 그때 애들이었잖아.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 컵을 내려놓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영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동훈이는 사라졌어. 경찰도 학교도 대충 덮었지만 우리 모두 알잖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종태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잠깐, 동훈이가 사라진 건 그 애가 원래 좀 이상했잖아. 가출도 몇 번 했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에는 분노도 증오도 아닌 그저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넌 그날 마지막으로 동훈이를 본 사람이야, 종태. 너가 뭘 했는지 지금 여기서 말해줘.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종태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이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반에서 늘 조용하고 우직했던 아이였어요. 지금은 공무원으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영수야.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말해야 할 것 같아. 연회장은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상철은 마이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고 이내 손으로 얼굴을 한번 훑은 뒤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 나도 체육관 창고 근처에 있었어. 동훈이가 불려가는 걸 보고 멀리서 지켜봤어. 하지만 아무것도 못했어. 영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가슴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철은 깊은 숨을 들이쉰 뒤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사실 동훈이가 떠나기 전 나한테 편지를 줬었어.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영수에게 이걸 전해줘라면서.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영수는 눈을 크게 떴고 상철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그 편지에는 익숙한 필체로
김영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상철은 조용히 봉투를 영수에게 건넸습니다. 영수의 손이 떨려 편지를 잘 펴지도 못했어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45년 만에 동훈의 목소리를 듣는 기분이었어요. 봉투 속에는 단 몇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야, 넌 내 유일한 친구야. 나 무섭고 힘들지만 너는 믿고 있어. 언젠가 누가 기억해 줄 거라고.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그는 애써 삼켰어요. 연회장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 수십 년의 죄책감을 일깨웠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그런데 편지 뒷면에 희미하게 번진 연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종태에게 전해줘. 나는 종태를 용서한다고. 그리고 부탁 하나만 더. 영수가 진짜 좋은 친구였다고 꼭 말해줘. 연회장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종태는 벌떡 일어나 영수에게 다가왔어요. 그게 정말 동훈이가 쓴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편지를 조용히 종태에게 건넸죠. 종태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윽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런 말 들을 자격 없어. 그런 말 나한텐 과분해. 종태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어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당당한 사업가가 아니라 오래된 죄책감에 시달려온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병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학창시절 종태의 무리에 속해 있었죠. 그날 동훈이를 데리고 가자고 제안한 사람. 나였어. 모두의 시선이 병수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장난이었어. 그냥 무릎 꿇고 빌게 하고 무서운 척 좀 하자고. 근데 동훈이가 너무 겁먹은 얼굴이었고 그 순간 우리가 놔줬어야 했는데 병수의 고백에 연회장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동훈이 사라진 밤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기억의 조각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고 외면했으며 침묵 속에 묻어두었던 진실들이 이제 와서야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때 한명수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반 전체에서도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등장이었죠. 나 그날 동훈이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야. 연회장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들고 영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날 밤 체육관 창고 옆길을 따라가던 동훈이를 봤어. 누가 쫓아가는 건 아니었고 혼자였어. 울면서 뛰고 있었어. 근데 뒤돌아보다가 넘어졌고 머리를 부딪혔어. 영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명수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다가갔는데 동훈이가 날 알아봤어. 근데 숨이 가빠서 제대로 말도 못하더라. 병원에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겁이 났어. 혹시 경찰이 오면 나도 가해자처럼 오해받을까봐.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영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제야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 쓰러져 있었던 거구나. 아무도 끝까지 곁에 있어주지 않았던 거구나. 명수는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영수야, 너가 아니었으면 나 이 얘기 평생 못하고 갔을 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연회장 전체가 깊은 정적에 잠겼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잔에 부딪히는 얼음 소리만 들렸어요. 영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떤 평화로움도 느껴졌어요. 45년 동안 모를 수 없었던 진실을 마침내 알게 된 것이니까요. 여러분, 영수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왜 아무도 묻지 않았나요?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마음을 두드리는 외침처럼 느껴졌어요. 동훈이가 사라졌을 때 왜 아무도 왜라고 묻지 않았는지, 누가 데려간 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는지, 영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 순간 연회장 안의 공기가 흔들렸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의자를 뒤로 젖힌 채 멍한 듯이 천장을 바라봤죠. 영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동훈이는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사라진 게 아니라 잊혀졌던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45년간 꾹꾹 눌러왔던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구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금씩은 방관자였고 모두가 침묵의 공범이었습니다. 종태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영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우리 모두 너무 어렸고 겁이 많았어. 내가 그냥 놀리려고 했던 건데 그런 결과가 될 줄은 몰랐어. 영수는 종태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미움이 아닌 이해의 빛이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도와주지 못했으니까. 영수의 손에는 여전히 동훈의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그 편지가 전하는 용서의 메시지는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시간들, 지금이라도 바로 마주보는 게 중요해요. 영수의 말에 연회장의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동훈은 누구의 의도적인 폭력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고로 생을 마감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고 이후의 침묵과 외면이 더 큰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영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는 자신이 45년 동안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동훈의 마지막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를 제대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연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각자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과 감정들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어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연회장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동훈의 실종과 죽음에 관한 진실이 모두에게 드러난 후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영수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45년간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평온함도 느껴졌어요. 여러분, 영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동훈이가 이미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영수의 마지막 말이 마치 오래된 굴레를 풀어주는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초라하게 보였던 남자는 가장 큰 진실과 함께 가장 고귀한 용서를 안고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것을. 영수의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지자 연회장은 더욱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모두가 말없이 앉아있던 그때
식당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김영수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입니다. 연회가 끝나면 읽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직원의 손에는 작은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자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죠.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동훈에게. 자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오랫동안 분노와 죄책감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용기와 진심 앞에서 그 감정들을 놓아보려 합니다. 동훈이는 이미 우리 모두를 용서했을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오늘 그 아이를 대신해 다시 한번 물었고 여러분은 대답해 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종태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그는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다시 우리를 묻거든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린 실수했지만 외면하지는 않았다고. 편지가 끝났을 때 연회장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이 자리에 모인 동창들은 더 이상 성공과 부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의 기억을 공유하고 그 아픔을 함께 씻어내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것은 단순히 동훈이의 죽음에 관한 진실만이 아닙니다. 영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 이상이에요. 모두가 고개를 들고 상철을 바라봤어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도 영수를 초라한 모습으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 찾아오는 사람이었고 대형 식품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짜 부와 성공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의 진짜 성공은 45년 동안 한 친구를 기억하고 그 친구의 이름을 되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그 용기였습니다. 연회장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모두가 상철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병수가 말을 이었어요. 처음 영수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모두 그를 보고 판단했죠. 낡은 옷때 묻은 가방.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영수의 내면에는 우리 모두가 갖지 못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종태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회사는 부도 직전이고 겉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죠. 하지만 영수는, 그는 진짜였어요. 그 말에 몇몇 동창들은 놀랐지만 곧 이해의 빛이 돌았어요. 모두가 각자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죠. 자영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뭔가를 숨기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영수 덕분에 오늘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동훈이를 다시 만났죠. 연회장의 따뜻한 공감의 기운이 감돌았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거나 다른 이의 약점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소년의 기억 앞에서 평등해졌어요. 명수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그날 밤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 비밀이 제 인생을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영수 덕분에 우리 모두 자유로워졌어요. 동훈이의 용서 덕분에, 그리고 영수의 용기 덕분에 연회장에 잔잔한 동의가 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동훈을 기억하고 영수의 용기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상철이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동훈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외에.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종태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는 것,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을 때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게 동훈이와 영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닐까요? 종태의 말에 모두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침묵과 외면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들은 오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요. 자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기억하는 것의 중요함을, 이름을 불러주는 것의 소중함을. 창밖으로 석양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동창회가 시작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연회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자리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치유와 화해의 시간이 되었어요. 병수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보세요. 해가 지고 있어요. 하지만 내일 다시 뜨겠죠. 우리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모두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의 붉은 빛이 연회장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종태가 조용히 제안했어요. 동훈이를 위해서, 그리고 영수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들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슬픔보다는 감사와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최동훈, 김영수,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마치 오래된 상처가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창회는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끝났지만 그 의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나가면서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떤 말보다 강한 위로였죠. 마지막으로 연회장을 나서는 종태의 눈에 영수가 놓고 간 동훈의 편지가 들어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그 편지를 읽으며 동훈의 용서와 영수의 용기를 기억하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연회장 방, 영수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는 택시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속에 무거운 돌이 마침내 내려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45년간 품어온 질문에 드디어 답을 얻었고 동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잊혀진 이름이 아니었으니까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영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동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야, 넌 내 유일한 친구야. 영수는 속삭였어요.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동훈아. 모두가 너를 기억해.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름들이 다시 빛을 찾은 것처럼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명의 사라진 소년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것의 힘, 용서의 아름다움, 그리고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종 우리는 누군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이 사라진 후에야 그 빈자리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김영수처럼 한 사람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성장합니다. 외면했던 것을 직면하고 침묵했던 곳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일지도 모릅니다.